자, 오늘은 공유결합 할 거지? 이온결합 저번 시간에 이온결합까지 했고요. 자, 공유결합 한번 가봅시다. 공유란 말을 최근에 많이 쓰죠. 코밸런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새 뭐 공유경제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많이 들어봤지. 예전에는 참 이게 되게 신기해요. 우리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래가지고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사유화잖아, 사유화. 그죠? 공산주의의 핵심은 공유였어, 공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게 공산주의 나쁘다고 나는 그렇게 배웠었는데 최근에 가면 갈수록 서로 이렇게 공유하자, 같이 쓰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결합도 마찬가지 그런 거야. 전자가 좀 부족하니까 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이론이야 그냥 이렇게 정한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랬잖아. 화학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 봤어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안 보이거든. 우리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만든 이론인 거야. 그래서 이온결합은 전 시간에 배웠던 이온결합은 완전히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되고 완전히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 다음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서로 끌어당겨서 결합을 했더라라고 하는 이론인 거야. 근데 실제로 딱 그렇게 있는 애들은 없어요. 공유도 조금 있고요. 이온도 조금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이론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야. 그래서 이온결합 따로, 공유결합 따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야. 선생님 예시로 그런 예시 많이 들어줬잖아요. 세상에 남자, 여자, 그죠? 남자 있고 여자 있잖아.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살다 보면 남자 같은 여자도 있고 여자 같은 남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주민등록번호에서 니네는 3번이냐? 남자의 3번, 여자의 4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져 있다고. 이온결합, 공유결합도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딱 나눠놨지만 실제 분자들은 절대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 이온성 몇 %, 공유성 몇 %,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온성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애들, 공유성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이온결합이다,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구분 짓는 거예요. 이론을 만든 거야. 자, 그래서 공유결합 그러면 우리가 화학결합을 본드라고 하죠. 코밸런트라는 표현을 써. 이 밸런트가 최각 이런 뜻이야. 원작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 코는 뭐지? 니네 영어 시간에 배웠잖아. 그죠? 함께라는 뜻이야. 그래서 공유, 그죠? 최각 전자를 공유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합이다.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공유결합의 가장 핵심. 먼저 나와야 될 게 뭐라 그랬어? 이거죠? 비금속으로 되어 있다. 기억나니? 이거 어떻게 확인했어? 자, 공유결합은 비금속 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거 어디서 확인했죠? 전기분해. 물의 전기분해에서 기억나? 어떻게 됐었니? 물을 갖다가 이렇게 전기분해하면 두 개의 물 분자가 두 개의 수소기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산소기체로 이렇게 전기분해가 되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전기분해를 했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양질의 전자를 공급해줘서 얘네 결합을 깨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화학결합에는 누가 관여한 거야? 전자가 관여한 걸 알 수 있어. 무슨 전자가 관여했다 그랬어? 최각 전자가 관여했다 그랬어. 그리고 나온 결과를 보니까 마이너스 극에서는 뽀글뽀글 빵 터져. 수소기체.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뭐예요? 불을 붙여봤더니 활활 잘 타. 니네 뻥 터지는 건 지가 타는 거야. 가연성. 활활 잘 타는 건 조연성. 지가 타는 게 아니고 산소는 지가 타는 게 아니야. 타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뻥 터지는 걸 보고 수소가 나왔구나. 활활 잘 타는구나. 산소가 나왔구나. 기체 부피 비율은 2대1 나오더라. 이걸 알아내고 기체로 이루어진 거니까 뭐예요? 물이라는 놈은 비금속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알아낸 거야. 그래서 앞으로 공유결합 물질은 비금속 원소 물질의 결합이다. 그래서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온 결합에서는 결정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이론을 설명했지. 뭐 있었어? 이온화 에너지 설명하면서 양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빠졌다 하지만 전자 친화도 얘기하면서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했다고.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한 게 이온 결합이다. 이제 공유 결합에서는
또 다른 이론이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과정을 조금 벗어난 얘기다. 그러나 이온결합, 공유결합을 알으려면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공유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VS EPRT라는 VS EPG RT 이렇게 됩니다.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자쌍 반발 원리라고 그래. VS EPRT 이론이라고 하는 전자쌍 반발 원리가 있어요. 이거 이론이야. 그래서 전자는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반발이지. 전자는 서로 싫어하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예를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자를 여자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전자 이름이 뭐예요? 엘렉트론인지 일렉트론. 뭐 누가 우선순위인지는 모르겠는데 니네 심리학에서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혹시 들어봤냐? 못 들어봤어? 니네처럼 좀 무식해봤으면 좋겠다. 야.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못 들어봤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들어봤어? 뭐예요 도대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못 들어봤어? 저거다 적어놔. 오이디푸스 왕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나는데 이집트에 무슨 왕이래. 근데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어떤 거냐면 오이디푸스 왕이 이제 어느 나라에 이집트 나라에 아들이 귀한 그런 왕족인데 걔는 이제 아들이 간신히 태어난 거야. 그래갖고 너무 귀한 아들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백일잔치 비슷한 걸 한 거지. 동네 뭐 귀족들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잔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니네들이 잘 알지만 과학자보다는 주술사들이 왕한테 막 이제 막 간언 같은 걸 많이 하잖아. 근데 주술사가 점을 쳐보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죽일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야. 이거 이제 왕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왕은 그죠? 후궁도 많고 그러니까 아들 더 낳을 수 있잖아. 자기를 죽인다 그러니까 빨리 없애라고. 자기 아들을. 없애라 그랬어요. 지시를 내린 거지. 근데 왕비 입장에서는 자기가 배 아파서 낳는데 어떻게 그걸 모성애가 있는데 어떻게 버려. 그래서 짜고 치는 거죠. 이제 몰래 죽였다고 하고 이제 누구 시켜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구유 같은 데 태워가지고 물에다 띄워가지고 보낸 거야. 옆 나라 농부가 그 애를 주웠네. 그래갖고 키운 거예요. 이제 왕족으로 되다 보니까 워낙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그래갖고 걔가 커갖고 그 나라의 왕이 된 거야. 그래갖고 옆 나라를 친 거예요. 자기 아버지 목을 친 거지. 운명대로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엄마 왕비랑 결혼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이제 저 나라를 점령하면 그쪽 왕비하고 결혼하고 막 영하고 공주하고 결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왕이 오이디푸스 왕이야.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하고 결혼한. 이제 우리 남자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이런 이제 심리학 용어로 나오는 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야. 그리고 상대 어른 남자를 되게 무서워하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지민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 좀 무서워 보이냐? 어때? 무서워 보여? 무서워 보여? 한 중학교 3학년 정도까지 되면 그 이전에는 아무리 니네가 발육 상태가 좋고 이게 체격이 좋아져도 어른이 확 뭐라고 윽박질러 버리면 울어버려요. 근데 이제 고1, 2 정도 되면 조금 이제 자기가 자기 힘을 좀 알거든. 이제 때리려고 그러고 턱 붙잡고 왜 그러세요? 나 아버지한테 대들 걸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시기가 와요. 근데 어쨌든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보호를 받고 싶고 엄마를 좋아하게 되고 아빠를 좀 두려워하고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거세 불안증이야. 거세 불안증. 남자한테 중요 부위 있잖아요. 그거를 그 상대 어른이 저걸 나를 따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증이 있대요. 그래서 복종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야. 이거의 정반대가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나와. 이게 뭐냐면 반대로 이제 뭐예요? 우리 여기 딸들이 있지. 딸들이 아빠를 좋아하는 거야. 아빠를 좋아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엄마하고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야, 엄마하고 자기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딸들이 엄마하고 아빠를 사이에 두고 엄마하고 경쟁하는 거야. 이런 걸 심리학에서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자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반발한다. 심하면 어떻게 되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죠.
이게 이제 일렉트론 컴플렉스의 일종이다. 그래서 거기서 어원이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전자도 엘렉트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의 가장 핵심 1번 무조건 뭐다? 반발력이다. 전자는 뭐다? 반발력이다. 반발한다. 근데 그 반발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걸 전자쌍 반발 원리에서 정해놓은 거야. 뭘 정해놨냐면 비공유끼리가 반발력이 제일 세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비공유, 공유. 그 다음이 공유. 자, 반발력의 정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공유끼리가 제일 크더라, 반발력이. 그 다음 비공유, 그 다음에 공유가 반발력이 제일 약하더라.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뭐를 알 거냐면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이론적인 거지, 다분히. 우리가 이제 이 VS EPRT 이론을 가지고 분자 구조를 예측합니다. 이게 이제 1번이야. 뭐 VS EPRT 이론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 그냥 참고로 써놓으세요. 페럴가 이거죠. 그냥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야. 이렇게 되죠.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스 리펄전 티어리야. 그러니까 뭐예요? 밸런스 쉘이라고 하는 건 제일 바깥 껍데기란 뜻이거든. 그 다음에 일렉트론 페어스 전자 쌍이지. 그 다음에 리펄전은 뭐예요? 반발이죠. 반발 이론, 티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를 따가지고 VS EPRT 이론이다. 우리말로 전자쌍 반발 원리다. 근데 그 전자쌍 반발 원리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조금 이따 이제 이 얘기는 설명할 거야. 요게 이제 공유결합을 설명하는 첫 번째 이론이다. 전자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발해야 된다. 근데 그 반발하는 정도가 전자들의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게. 근데 그걸로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다?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기 음성도가 나와요. 그래서 대학교 화학 전공한 사람들한테도 이거 물어보면 전기 음성도하고 전자친화도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해요. 개념 자체가 비슷하거든. 그래서 막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절대 혼용해서 쓰면 안 되는 애들이야. 전자친화도는 이온 결합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이론이고요. 전기 음성도가 공유 결합을 설명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도입한 그런 이론이다. 전기 음성도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이거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라 그래서 전기 음성도다. 이렇게. 이거는 폴링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유 폴링이 이걸 갖다가 이제 순서를 정해서, 물론 절대적인 수치를 정한 건 아니에요. 상대적인 수치야.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이미 그냥 이렇게 공유결합이라고 전제 조건을 줬잖아. 공유결합을 할 때 공유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공유결합 그러면 아까도 공유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8개, 2개 이런 거 꽉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전자를 너 하나 있지? 나도 하나 있으니까 우리 동업할래? 그래서 이 공유결합을 선생님 표현으로는 내가 이제 동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 선생님 동업해가지고 성공한 경우를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동업해서 성공한 경우를 많이 못 봤어. 니네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제일 획기적인 게 너네 금성이 사라진 거 알아? 지구과학 시간 안 배웠어요? 금성 사라진 거 몰라? 진짜 몰라? 금성이 사라졌어요. 진짜 몰랐어? 오, 진짜 큰일 났네. 너네 금성 교과서에 배웠어? 금성 사라졌어. 금성이 뭘로 바뀌었어요? LG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 옛날에 금성이라고 가전 3사 중에 삼성 있고 금성 있고 대우가 있었어. 근데 그 삼성이 선생님이 알기로는 동업회사였어요. 럭키금성이다 그래갖고 LG하고 GS가 그래서 분리된 거야. LG하고 GS 들어봤지? 그게 원래는 합쳐져서 금성이었어. 근데 있었었는데 사실 동업이었어요. 그래갖고 분리된 거야. 그래서 LG하고 GS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금성이 사라진 거야.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뭐 이런 유머가 통하질 않네. 그죠? 그래서 금성이 사라진 거야. 다 하늘 천체에서 금성이 사라진 게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동업을 해. 근데 그 경우는 뭐 같이 이제 빠이빠이 해서 나눠진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이 개인 간의 개인이 이렇게 동업하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난 많이 봤어. 니네 그래서 너는 커서도 동업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한 100% 망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 달라. 우리 그러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리다고 얘기하잖아. 분명히 내가 좀 부족하니까 저 사람이 이거 되고 내가 이거 너 50원 되고 나 50원 돼서 우리 100원 갖고 해갖고 잘 되면 5대5로 나누자 이렇게 했는데 막상 딱 일을 해보면요. 이게 능력치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누가 노력을 더 하느냐 그것도 달라. 그러면 수익 구조가 나도 문제가 되고 손해가 나도 문제예요. 수익 구조 나면 더 가져가려고 서로 욕심 부리고 그 다음에 손해 나면 덜 손해 보려고 서로 욕심 부리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러고 동업자들끼리 막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그러잖아. 되도록이면 니네는 동업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업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한 가지는 돈을 왕창 벌어서 동업을 할 때 능력 있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니네들이 자체 돈은 없더라도 자체적인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돈을 투자를 받으면 돼. 그건 동업이 아니거든. 근데 동업은 뭐예요? 자기 능력도 넣어야 되지 돈도 넣어야 되지. 이게 문제가 생겨. 이게 동업이야. 공유결합. 왜? 전자 하나 부족하고 하나 부족하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내놔가지고 같이 옥대 규칙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분명히 계약서에는 5대5라고 썼는데 딱 결합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변하는 거지. 내가 좀 더 가져가고 싶은 거야. 내가 좀 더 가져가고 싶은 거. 계약서를 어기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니네 주관식 서술형 같은데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느낌으로 알아두라는 거지. 전기음성도는 계약 조건을 다르게 지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결합하고 나서 공유전자성, 공유하기로 한 거를 지가 더 가져가려고 하는 능력. 그거의 순서를 정해놓은 게 전기음성도 순서야. 그래서 폴링이 뭐라고 정했냐면 F, O, N, Cl, C, H, Li, Na. 나중에는 이제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절대적인 수치, 상대적인 수치다. 4.0, 3.5, 3.0, 3.0, 2.5, 2.1, 1.0, 0.9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전기음성도의 1인자는 FON이야. F야, F. 플로어린이 제일 큽니다. 요렇게 된다. 요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전기음성도를 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여기 분자 구조도 포함이 되겠지만 얘를 가지고 이제 뭐 한다? 분자의 극성 유무를 판단하지. 극성 유무. 폴라리티라 그래. 극성. 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칠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야. 이 두 가지가 공유결합에서 가장 핵심이야. 이게 시험 문제 수능에서 맨날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분자 구조 예측해야 되고 분자가 삼각형이냐 정사면체냐 그다음 뭐 사다리 뭐죠 또 뭐 있지? 정사면체 삼각뿔이냐 그죠? 그다음에 삼각 쌍뿔이냐 뭐 이런 모양들이 있어. 그리고 걔네 중심이 이루는 각도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규칙성이 있다고 그 규칙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분자의 극성. 얘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이걸 따져야 되거든. 먼저 극성 유무 판단하는 거 나온 김에 요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극성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에 실험이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대전된 에버나이트 막대가 있어요. 이거 니네 중학교 때도 많이 했지. 시커멓게 생긴 에버나이트 막대 알죠?
이걸 갖다가 털 가죽에다 문지르면 얘가 마이너스로 대전된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 상대적으로 털 가죽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지. 이렇게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를 갖다가 이제 물질을 갖다 놓고, 뭐 예를 들어서 물을 갖다 놓고 물을 수도꼭지에다가 가느다랗게 이렇게 틀어갖고 이렇게 가느다랗게 튼 다음에 여기다가 에보나이트 막대를 딱 갖다 대잖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얘가 휙 휩니다. 딸려와요. 딸려온다. 털 가죽을 갖다 놔도 딸려와요. 대전된 물체를 갖다 대면 물은 딸려와. 그래서 이렇게 대전된 데에 딸려온다. 플러스 마이너스에 반응을 하더라.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극성물질이야. 그래서 지금 물을 얘기했죠? H2O가 대표적인 극성물질이야. 조금 이따 이제 하겠지만 물은 어떻게 생겼어?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죠? 물 분자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소 쪽에 부분적으로 부분 전하를 띠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있는 작은 분자들, 물 분자들이 전부 저런 구조야. 그래서 어떻게 되니? 자, 에보나이트 막대 마이너스를 갖다 대잖아. 에보나이트는 마이너스로 대전됐잖아요. 갖다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선생님 몸통이 산소고 이게 수소라고 해봐. 이렇게 구분형으로 돼 있지. 자, 마이너스가 여기 타고 와 있어. 그럼 물이 흐르다가 이렇게 땡겨오겠지. 플러스 쪽이 땡겨가겠지. 그래서 저쪽으로 땡겨가는 거야. 저기도 털 가죽을 갖다 대잖아. 털 가죽 뭘로 돼 있어? 플러스로 되지. 그럼 물 분자들이 전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산소 쪽이 딸려가는 거야. 그래서 대전된 애를 갖다 대면 극성물질인 애는 이렇게 휘어진다. 어떤 경우라도 휘어져요. 반면에 벤젠 같은 애들은 무극성이거든. 백날 갖다 대도 그냥 쭉 흘러. 벤젠 무극성인 애들은 그냥 쭉 흘러. 이게 실험에서 우리가 극성 유무를 판단할 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 전기장을 걸어주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주고 요 사이에다가 어떤 물질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극성을 띈 애들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배열을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배열을 할 거야. 그건 분자 자체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극성이에요.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써볼까? 선생님 만든 말이에요. 자, 니네 뭐 사자성어 중에 유유상종이란 말 알아? 유유상종. 모르니? 니네 한자를 잘 모르지. 어떤 사람의 인성이나 이런 걸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를 봐야 돼. 그죠? 친구들 봐야 됩니다. 우리 여학생들 나중에 남자친구 사귈 때 그 남자친구의 남자친구들을 봐봐. 그러면 얘의 인성이 나옵니다. 그죠? 왜? 끼리끼리 놀거든. 끼리끼리 놀거든. 유유상종이 끼리끼리 논다는 뜻이잖아. 근데 이 종자를 다른 걸로 바꿨어요. 용자로 바꿨어. 유유상용. 끼리끼리 녹는다? 이렇게 됩니다. 끼리끼리 녹아요. 그래서 뭐야? 극성은 극성끼리 잘 녹아. 그 다음에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녹는 거야. 극성, 무극성은 안 녹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극성 용매가 뭐 있어? 물이 있어. 물은, 자, 소금. 너네 소금 물에 잘 녹잖아요. 왜? 소금이 극성이기 때문에 그래. 자, 기름은 무극성이야. 물에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안 섞여요. 기름 종류는 기름 종류끼리 잘 섞이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극성용매 물, 무극성용매 대표적인 거 벤젠 같은 걸로 해서 확인했을 때 녹으면 같은 성격이야. 안 녹으면 다른 성격이야. 오늘 집에 가서 극성, 무극성에 대한 실험을 하겠다고 엄마한테 쇠고기 뿔따구 2개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 뿔따구 2개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사다 달라 그러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 극성, 무극성 실험해야 된다고 빨리 구워달라 그래. 그죠? 너네는 그냥 저기로 먹나? 그렇지. 미디움 정도? 피 뚝뚝 떨어지고 되도록이면 뭐 암송아지, 그죠? 새끼 송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고기를 해달라 그래. 그래서 니네는 뭐만 준비하면 돼요? 기름장 준비해야지. 기름장 먹은 기억나니? 소고기에다 이렇게 찍어 먹는 기름장 만들어서 먹잖아. 참기름하고 소금 집어넣잖아요. 어떠니?
저걱저걱거리잖아. 안 녹지? 그게 짭짤하고 고소한 맛을 보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지만 기름은 무극성이야. 거기 안에 들어있는 소금 덩어리는 극성이야. 절대 안 섞여요. 절대 안 섞인다. 그래서 안 녹는 거야. 그게 바로 극성하고 무극성이 안 섞이는 그 과정을 보고 아, 기름은 무극성이니까 아, 소금, 거기 들어있는 소금은 극성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극성 육매하고 무극성 육매를 사용해서 우리가 극성 유무를 판단한다. 이 세 가지는 시험 문제 항상 나와요. 그래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온다. 에보나이트 막대, 전기장에 걸어줬을 때 일정하게 배열하더라. 그 다음에 물에 녹으면 극성이고 벤젠에 녹으면 무극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VS EPRT 이론하고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 이 두 가지를 이용해갖고 우리가 이제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고. 자, 14족을 먼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앞부분에서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금속, 비금속이다 보니까 1족, 주기율표 배웠잖아. 주기율표에 1족, 2족, 13족. 그 다음에 산소족인 16족하고 할로젠인 17족. 이 1족, 2족, 13족은 1가이온, 2가이온, 3가이온이 잘 되는 양이온. 금속이야. 뒤에 16족, 17족은 전자를 2개 얻거나 전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음이온.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정전기적 인력에 서로 끌어당겨갖고 꽉 결합하는 거. 그 결합력을 결정짓는 거는 반지름하고 또 뭐라 그랬어? 그 위에 있는 2가냐 3가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이게 이온결합의 핵심이야. 공유결합은 이제 이론을 만들었다 그랬지요. 이온결합으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거야. 이온결합으로 설명하기 애매한 애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애가 14족이야. 14족. 최각전자 몇 개? 4개. 8개 중에 4개를 버리자니 이거 아까워. 그렇다고 4개를 얻자니 너무 부담스러워. 어때요? 그치? 1가 2가는 버리면 돼. 여기 16족 17족은 2개 하나 얻으면 돼. 근데 14족은 4개인데 8개 중에 4개를 버리기도 뭐하고 4개를 얻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애매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실제로 이렇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이제 이론을 그렇게 만든 거야. 공유결합의 이제 이 VS EPRT로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14족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탄소야. 카본. 최각전자, 원자가 전자 몇 개? 4개. 자, 원자가 전자를 한번 표현해 볼게.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있어. 이제 어떤 일을 벌이는 거야? 각자한테 미션을 주는 거죠. 너무 부담스럽잖아. 4개를 한꺼번에 얻기도 어려우니까 전자들한테 각자 야, 너 결합해야 되잖아. 좀 꼬셔와봐. 누구 좀 꼬셔와봐. 그래. 누구를 꼬셔와야 될까요? 사실은 공유결합할 때 제일 꼬시기 쉬운 애가 수소다. 수소가 왜 꼬시기가 쉬울까요? 우리 공유결합이 동업이잖아요. 동업하기 제일 좋은 상대가 누구야? 뭔가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돈이 없어. 꿈을 갖고 있는데 돈이 없어. 이거 되게 사기치기 쉽거든. 꼬시기도 쉽고. 수소 어때요? 전자 하나 갖고 있잖아. 근데 다른 애들처럼 8개가 아니고 1주기에는 헬륨만 되면 되거든. 수소의 꿈은 헬륨이에요. 선생님 꿈이 스타 강사인 것처럼 수소의 꿈은 그래서 선생님이 스타 강사가 돼보려고 막 하다가 선생님도 사기 몇 번 당했어. 진짜로.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인강업체 막 이런데 소개시켜주고 그거 해준다고 데뷔시켜준다고 그래서 선생님 없는 돈 막 싸들고 가갖고 시켜달라고 막 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기도 당했어. 왜? 선생님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수소가 그런 꿈이 있다니까? 헬륨이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근데 전자 하나만 얻으면 되는데 그 전자 하나 얻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지. 근데 때마침 탄소가 꼬시는 거야. 야, 수소, 너 헬륨 되고 싶지? 어떻게 알았어? 나 전자 하나 있거든. 내가 줄 테니까. 우리. 진짜? 그래. 지 전자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수소가 지 거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각자 다 꼬셨어. 이렇게. 뭐 그렇다 그래서 탄소가 완전 사기꾼 같지는 않아요. 일단 헬륨을 만들어줬죠. 그잖아요. 근데 지는 네온이 됐지. 이런 게 이제 조금 애매한 거야. 이게 동업의 문제점이죠. 지금 이제 뭐 아주 핫 이슈죠. 저기 무슨 동 특혜 뭐 있잖아. 그죠? 정치권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눈먼 돈이 생겼는데 나는 100원 먹었어.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막 400원, 500원 먹은 거야.
배 아픈 거야. 같이 먹어놓고선 그 액수가 다르니까 찌르는 거지. 그리고 지금 다 뒤집어서 난리 난 거잖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사기를 당하긴 한 것 같은데 헬륨이 되긴 했어. 그죠? 수소는 지금 꿈을 이뤘어. 그런데 탄소는 수소가 봤을 때는 자기 걸 이용해가지고 지가 이거 끌어가다가 네온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불편하지. 이런 상황이야. 근데 더 불편한 건 뭐냐면 얘가 결합을 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공유전자쌍이라 그래. 자, 수소하고 탄소가 전자를 공유해가지고 결합을 하게 해서 만들어진 전자쌍을 우리는 공유전자쌍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가 있어? 4개. 예전에는 공유전자쌍 4쌍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새는 그냥 쌍이라는 표현이 먼저 앞에 들어있기 때문에 4개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공유전자쌍 4개 이렇게 얘기를 해줘.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걸 한번 VS EPRT 이론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지금 공유전자쌍만 4개야. 전자의 반발력이 공유전자쌍 한 종류만 4종류가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자기네들끼리 똑같아. 자기네들끼리 똑같아. 그러면 공간상에서 전자가 반발하기 위해서 반발력을 최소화하려면 가장 편안하게 있어야 되잖아. 선생님이 뭘로 예를 많이 드냐면 풍선으로 예를 많이 듭니다. 일반 풍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풍선 부러져 있는 부분은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풍선으로 예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 풍선을 4개를 준비하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냥 머리 좋으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해봐. 자, 풍선 4개의 꼭다리를 연결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될까? 니네 저기 바닷가 같은 데 가면 이걸 뭐라 테트라포드라고 그러나? 그죠? 방파제에 있는 그 시멘트 구조물 있잖아. 그게 정확하게 정사면체거든. 그런 구조가 생겨요. 그래서 풍선 4개를 꼭다리를 딱 연결하면 자기네들끼리는 풍선끼리는 겹쳐지지 않아야 되잖아. 그래서 반발력을 최소화하는 가장 안정한 구조가 이런 구조가 된다고. 가운데에다가 탄소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이게 드디어 결합이라고 생각하고 결합파를 이렇게 해주면 여기 끝에 이제 H가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 정사면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메테인 구조의 첫 번째 구조입니다. 기본이 되는 구조죠. 무슨 구조? 정사면체 구조를. 니네 수학적으로 정사면체 이 내각이라고 그러니? 이 각을 109.5도라고 하죠. 외워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정사면체의 109.5도야. 됐어요? 요게 바로, 그러니까 봐봐. VS EPRT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이론적인 정사면체 구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자 구조가 예측이 되더라. 이론적인 구조가. 이제 뭐 해야 되겠니? 분자의 극성 유무를 판단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극성을 봐야 돼. 여기 보니까 전기음성도 봐봐. 탄소하고 수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탄소, 수소가 이렇게 차이가 있지. 누가 사기성이 좀 커요? 탄소. 우리 이미 예측했잖아요. 탄소가 꼬셔와가지고. 근데 막상 결합을 했는데도 자기가 0.4만큼을 더 욕심을 부리잖아. 그래서 이 결합은 우리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 CH 결합은 탄소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 얘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뮤라고 그래요. 뮤라고 씁니다. 얘를 쌍극자 모멘트라 그래. 쌍극자 모멘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가 어느 쪽으로? 탄소 쪽으로 쏠리더라. 사기를 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도 지 쪽으로 끌고 가죠. 지 쪽으로 끌고 가지. 지 쪽으로 다 끌고 가더라. 그래서 이 결합 하나는 우리는 뭐라 그래? 극성 공유 결합이라 그래. 공유하기는 했는데 탄소가 욕심내서 가져가더라. 다이폴 모멘트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메테인 구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CH4 메테인이죠. 니네 몸속에 다 들어있어. 이 방구의 주성분이에요. 불 붙어요. 냄새는 없어요. 선생님 방구 냄새 나는데요? 야, 방구에서 냄새 나는 거는 어떤 음식물을 먹었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거기에 주된 가스는 이건 무색 무취야. 냄새 없습니다. 불이 잘 붙어요.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 이거 메테인이야. 선생님 가스 세면 냄새 나던데요? 그거는 가스공사에서
이게 냄새가 없기 때문에 가스 새는 걸 알려주려고 냄새 나는 물질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지. 메테인은 색깔도 없고, 그 다음에 맛도 없고, 그 다음에 향기도 없습니다. 냄새가 없어. 이렇게. 메테인이 이런 구조로 생겼다. 그리고 결합은 극성공유결합인데 이 분자 구조 자체가, 그죠? 탄소 쪽으로 전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 전자가 이쪽으로, 니네가 멀리서 이렇게 보면 전자가 탄소 쪽으로 이렇게 딱 몰리는 게 보여요.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자 통틀어서는 분자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얘가 분자 자체를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메테인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죠? 물에 녹였을 때 녹으면 극성이라고. 근데 메테인은 물에 녹지 않아요. 니네 저기 수영장 가서 방구 껴봐. 뭐 올라와요. 거기다 불 붙여. 불이 확 붙어요. 만약에 그 기체가 물에 녹는다 그러면 불이 안 붙어야 돼. 그런데 불 붙이면 불이 확 붙어요. 이렇게 되는.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한번 해보세요. 물에 안 녹습니다. 무극성이야. 얘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거든. 분자 자체가. 이거를 니네가 이제 조금 수학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지. 니네 이런 기호 본 적 있니? 서메이션? 다 더한다 이런 뜻이야. 다 더한다. 여기는 다이포 모멘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있잖아. 이 벡터 값을 다 더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값이 얼마가 나오더라? 0이더라. 상쇄돼 버리더라는 거죠. 다. 그러면 이런 분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한다. 확인하는 방법은 물에 녹여보자. 이런 거 다 해보자. 반응 안 하더라. 이게 메테인의 특징이다. 됐어요? 이제 하나 끝났어. 자, 이번에는 15족 한번 해봅시다. 15족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이제 나이트로젠, 질소야. 질소는 최외각전자 몇 개니? 5개야. 5개니까 자 봐봐. 하나, 둘, 셋, 넷, 여기다 5 이렇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쟤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3마리만 꼬셔오면 되잖아. 3마리만 꼬셔오면 되잖아. 제일 또 만만한 애가 누구라 그랬냐? 누구라 그랬어? H. 얘는 오로지 헬륨 되는 게 꿈이잖아. 그죠? 오로지 헬륨 되는 게 꿈이야. 이렇게. 그래서 또 얘는 또 헬륨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이 질소 나쁜 놈이 지는 네온이 돼버렸어. 남의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되죠. 되게 막 생색내는 것 같이 막 하다가 자기 거 다 챙기는 사람이 있어. 어쨌든 불편하지.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가 누구죠? NH3라고 하는 이름이 뭐죠? 암모니아. 뭔지 알지? 이제 니네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암모니아 NH를 쓰는 순간에 여기서 벌써 홍어 냄새가 나고 있어. 나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직업병이기도 한데 어떤 원소 기호를 딱 쓰거나 어떤 화합물 기호를 딱 써놓으면 그거에 대한 특성이 느껴져. 나는 벌써 여기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있어. 니네 암모니아 냄새 뭔지 알지? 화장실 찌린내 있죠? 홍어 냄새 알아? 암모니아. 근데 암모니아가 이게 냄새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냄새는 아니지만 이 암모니아 냄새가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관장하는 뇌에 해마라는 부분이 있어. 근데 이게 특히 여학생들 그런 느낌 많이 받을 거야. 선생님은 남자다 보니까 선생님은 오히려 시각이나 청각 쪽에 좀 강한 것 같아. 시각이 남자들이 좀 강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길 가다가 짧은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가 지나가면 막 이렇게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이제 남녀의 차이긴 한데 소리나 그 다음에 후각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끔 그런 뭐 얘기를 선생님도 듣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 선생님 샴푸 뭐 쓰세요? 이런 질문 받는 경우 되게 많아. 야, 그게 냄새가 나? 난데. 되게 민감해요. 그 다음에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목소리. 그죠? 얼굴은 이상하게 생겼어도 목소리가 막 있잖아요. 막 울림이 막 그런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또 매력적으로 느낀대. 어쨌든 보는 시각이나 그 청각이나 이런 게 조금 차이를 느끼는데 암모니아가 그래. 암모니아가. 선생님도 이제 출신이 저쪽 밑에 지방이어갖고 암모니아를
홍어를 어렸을 때부터 먹었는데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홍어를 먹잖아. 왜 그러면 그게 그 해마의 기억이 된대요. 그래서 그 맛이 처음에 먹었을 때 냄새가 역하고 그러는데 되게 청량감을 주거든. 그럼 그게 기억이 돼 있다가 뭐 술안주를 먹을 때 술 마실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되게. 그리고 암모니아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응용하세요. 니네 그 역도는 비주류 종목이어서 역도는 잘 안 보잖아. 근데 우리나라 그 장미란 선수가 역도 막 금메달 따고 그래갖고 좀 한참 인기가 있었어. 그 볼 때 보면은 되게 역도 선수들이 덩치는 막 이런데 감독이 부르면 막 되게 귀엽게 뛰어오잖아요. 와서 감독이 뭐 조그만 병을 열어줘. 그럼 코에다 이렇게 대줘요. 그러면 코를 이렇게 이러고 하면서 나가갖고 훅 드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암모니아야. 암모니아 냄새가 집중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난 이건 증명이 돼 있어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는 분치기 초치기를 했다고. 시험 보기 전에 막 자기가 정리한 거 있잖아. 화장실 가서 이거 외우면 되게 잘 외워져요. 선생님 시절의 화장실은 퍼세식 화장실이거든. 냄새가 막 코를 찔러. 근데 거기 가서 잠깐 한 5분 동안 어젯밤에 정리해 놓은 거 보잖아요. 빡빡혀. 근데 그게 암모니아 때문이라는 건 선생님은 나중에 알은 거야. 이 암모니아가 엄청난 집중력을 줍니다. 그래서 역도 선수들도 암모니아를 맞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술안주로 홍어가 인기가 많은 이유도 이게 해마의 기억이 빡 되는 거야.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아까 쇠고기도 먹어야 되고 할 일 많네요. 엄마한테 홍어를 구해달라 그래서 랩에다 한 조각 싸갖고 들고 다니면서 독서실에서 냄새 맡아가면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공부가 잘 될 거야. 그죠? 주변한테 좀 피해를 주겠네. 암모니아가 그런 거다. 그래서 선생님처럼 NH3만 써도 앞으로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이 그 정도 돼야지 공부를 잘하는 거야. NH3 어떻게 되겠어?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지금 공유전자쌍이, 얘가 공유전자쌍이지. 이제 쓸 수 있어야 돼. 공유전자쌍이 몇 개니? 3개요. 이거 뭐라고 할까? 비공유전자쌍이라고 합니다. 비공유전자쌍. 자, VS EPRT론 이용해야죠. 비공유가 나왔네. 그러니까 비공유하고 공유가 반발력이 좀 더 세. 공유보다. 그러니까 이제 예시를 드는 풍선의 종류가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공유전자쌍 일반 풍선을 3개 준비하시고요. 비공유전자쌍은 조금 반발력이 커야 되니까 선생님이 좀 니네 이런 풍선 알지? 하트 풍선 조금 큰 이거 하나를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풍선 3개 하고 하트 풍선 하나를 준비해 갖고 꼭다리를 연결해봐. 그러면 당연히 이런 그림이 되겠지. 예측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하트 풍선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많이 밀어내잖아. 그 우리는 전자쌍 반발 원리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가운데에 누가 들어가면 된다? 나이트로젠, 질소가 들어가고 여기만 결합이 생기는 거니까 H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는 그럼 뭐야?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기본은 정사면체 구조 109.5도에서 위에가 반발력이 세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야.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있던 109.5도 있던 애가 위에서 반발력을 찍어 누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각도가 줄는 거죠. 이 각도가 줄어야 돼. 그래서 이 각도가 몇 도냐면 107도야. 뭐 이게 규칙성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비공유전자쌍 업도가 하나가 생기는 거. 이렇게 하나 생겼을 때 얼마 차이가 나? 2.5도 차이가 납니다. 하나 생겨갖고 2.5도가 줄는 거야. 왜? 위에서 밀어 제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암모니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극성을 봐야지. 전기음성도로 따져야지. 다이폴 모멘트를 한번 봅시다. 쌍극자 모멘트. N이 얼마야? 너무 크죠? H가 2.1이잖아. 0.9 차이가 나.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하나 다시 그리자.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돼? 이쪽으로 끌고 가? 이쪽으로 끌고 가? 이쪽으로 끌고 가. 1대1로 5대5 하자고 해놓고선 계약서 써놓고선 지가 더 먹겠다고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각자 뮤가 있죠. 각자 뮤가 있지. 각자 뮤가 있지. 니네 이거 벡터 값이잖아. 방향성이 있잖아. 이거의 합을 구했더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0은 아닐 거라는 거죠. 상쇄가 안 되잖아. 니네들이 멀리서 봤을 때 전자들이 얘가 끌어당긴 전자들이 일로 다 몰려 있어. 이쪽으로 다 몰려 있어.
그래서 우린 여기를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다. 이거 다 각자 플러스니까 여기를 그냥 3-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멀리서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눠져 있는 무슨 분자야? 극성 분자다 이렇게 했죠. 자, 앞으로 극성 분자는 이렇게 0이 아닌 거. 다이폴 모멘트 전체 합이 벡터 합이 0이 아니더라는 거지. 0인 경우는 무극성, 0이 아니면 극성. 이 결합은 당연히 극성 공유결합이겠지. 한쪽으로 쏠리니까. 분자 자체도 극성 분자인 거야. 그럼 이거 해결하는 방법 뭐예요? 물에 녹여봐. 녹아요. 암모니아는 물에 되게 잘 녹습니다. 암모니아 수 이렇게 얘기하잖아. 암모니아 물에 되게 잘 녹아요. 암모니아 수 이렇게 돼. 이렇게 해가지고 15족의 대표적인 암모니아가 이런 구조를 갖더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걸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족. 중요한 애죠. 16족의 대표 주자가 누구죠? 악시전. 산소죠. 산소가 이렇게 생겼잖아. 자, 최각전자 6개, 원자가전자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네. 그러다 보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결합해야 될 전자가 2개 필요해. 또 만만한 애 누구 꼬셔야 돼? 수소. 너 헬륨 만들어줄게. 좋아. 그러면서 달려와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물이라고. 워터죠, 워터. 물, H2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이런 순서대로 쓰면 OH2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물은 H2O로 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 대신에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확장성을 가져야 되니까 지금 H 대신에 할로젠은 다 쓸 수 있어. 할로젠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죠? F, Cl, Br, I죠. 얘네들은 여기다 다 쓸 수 있는 거야. H 대신에 다 쓸 수 있는 거야. 확장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가만 나올까? CF4 이런 애들 나올 수 있겠지. 어떻게 되겠어? C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전부 F가 붙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될 게 H 대신에 F를 쓰게 되면 이제 비공유전자쌍을 여기 다 표시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뭐 CI4 이런 거 익숙하진 않지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CBr2에 I2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C 대신에 C 옆에 4개가 있는데 I가 2개 오고 여기에 BR이 하나씩 이렇게 오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응용이 다양하게 들어가. 수소 대신에 무조건 할로젠은 다 쓸 수 있다. 그러면 옆에 NH3도 당연한 거 아니니? NF3 뭐 이런 애들. 그죠? NCl3 다 돼. NI3 다 돼. 다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얘도 다 된다고요. 누구? 유명한 애 나옵니다. OF2. 이렇게 써. 이제 OF2라고 많이 써. F2O라고 쓰진 않습니다. 이건 잘 안 쓰고 이렇게 쓴. 물만 H를 앞에다 쓴다. H2. 이렇게 됩니다. 니네 시험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일반식으로 A, 2, B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A에 수소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산소라면 수소도 들어갈 수 있지만 할로젠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장성을 가져야지 수능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물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 한번 옥텟 규칙 한번 VS EPRT로는 한번 해볼까? 자, 비공유전자쌍 2쌍에 공유전자쌍이 2쌍이 있네. 2개.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일반 풍선이 2개, 하트 풍선이 2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공유전자쌍 2개니까 일반 풍선 2개, 비공유전자쌍 2개니까 하트 풍선 2개.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하트 풍선 2개 이렇게 되고 일반 풍선 2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사이에 이제 O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수소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비공유전자쌍이 2쌍이네. 비공유가 제일 세. 아, 여자들끼리 모여 있어요. 아,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막 난리죠. 면도칼 씻고 막 난리가 났어. 옛날에 그랬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니네 영화 써니 나오잖아요. 야, 써니 봤니? 거기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유명했어. 칠공주 막 이렇게 여자들 좀 이렇게 무서운 언니들이 있었어. 그래갖고 막 면도칼을 씹어가지고 얼굴 예쁜 여자애들한테 뱉고 막 그랬어요. 뱉은 다음에 거기다 잉크를 뿌려. 그럼 상처 난데 잉크가 박히면 성형수술 잘 안 되는 그런 못된 짓들을 했어요.
무서워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모이면 더 무서운 것 같아. 선생님이 자꾸 이런 얘기, 남자 여자 이런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뭐 성차별주의자 뭐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예를 들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된다? 더 무섭다.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다. 이거 봐. 비공유끼리 있으면 너무 반발력이 세버려. 반발력이 너무 세다. 얘 봐봐. 얘네 둘이 너무 밀어 제끼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하나 왔는데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 이 두 개가 와서 밀어보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각도가 더 주는 거죠. 이 각도. 104.5도. 자, 봐봐. 107도에서 하나 더 생기니까 2.5도가 또 까였잖아. 그래서 104.5도.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구분형 구조라고 얘기를 한다. 아, 여기 빼먹었네요. 얘는 뭐라 그러죠? 삼각뿔 구조라고 한다. 필기해 놓으세요. 삼각뿔. 이거도 삼연체 구조긴 해요. 근데 이거랑 헷갈리잖아. 정삼연체랑 헷갈리니까 이거는 삼각뿔. 그래서 n을 갖다가 위에 꼭지점에 놓고 삼각뿔로 그리는 거죠. 여기 이렇게 생겼지? 삼각뿔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얘는 뭐야? 그냥 이렇게 구분형으로 되어 있지. 참고로 얘를 입체 구조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평면을 이렇게 그리면 산소가 여기 있고요. 수소가 같은 평면에 이렇게 있어. 동일 평면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이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거야. 사실은 비공유전자쌍은 분자 구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린 얘를 갖다가 무슨 구조다? 평면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평면 구조에 비해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입체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3D라 그러잖아. 3D. 입체 구조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 분자는 동일 평면에 이 원소 3개가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평면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 이제 뭐예요? 분자 구조 예측했으니까 전기음성도를 이용해갖고 극성 유무를 판단해야지. 우리 물은 이미 극성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왜 극성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이렇게 가지고 H가 이렇게 되고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는데 F가 원래 2인자요, 2인자. 전기음성 너무 크죠? 그러니까 이거 지가 다 가져가지. 지가 다 가져가잖아. 우리 이거 다이폴 모멘트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어떻게 되냐? 산소 쪽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많이 쏠려 있죠. 이렇게.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2개 있어서 그냥 2라고 쓴 거야. 절대수. 이거하고 이게 누가 커요? 어디 있어? 이거하고. 누가 커요라고 물어보면 참 선생님도 할 말 없음. 그죠? 이거는 숫자가 2, 3이어서 이게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3개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3개에 대한 이 각각에 대한 개수를 써준 거야. 각각에 대한 개수를 써준 거지 절대적인 수치가 이게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쨌든 분자 구조가 저쪽으로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극성 분자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극성 분자는 어떻게 표현한다? 서메이션. 자, 다이폴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더라는 거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더라. 분자 자체가. 됐어요? 뒤에 가면 이제 응용 파트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인 이제 CO2 같은 애들이 있어.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거든. CO2는 분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평면 구조로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 직선형으로 생겼어요.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고. 근데 얘네 결합을 봐봐. CO 결합. 이쪽 CO 결합 봐봐. C하고 O는 C 2.5고 O가 3.5니까 무조건 O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 봐봐. 이쪽으로 쏠려요, 뮤. 이쪽으로 쏠려요, 뮤. 그런데 세임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야. 그런데 분자 자체는 양쪽으로 당기니까 세임이잖아. 0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분자 자체는 무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 물에 녹이려면 어떻게 돼? 억지로 녹여야 되잖아.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낮추고. 콜라 사이다 생각해봐. 그죠? 차갑게 먹어야지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잖아요. 뚜껑을 닫아놔야지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잖아. 그냥 놔두면 다 기어나와. 안 녹아요, 잘. 왜? 무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분자 구조 자체 때문에 무극성이고, 대표적인 거 아까도 했잖아. 극성 공유결합을 갖고 있으면서 분자 구조가 이쪽으로 해갖고 전체적으로 0이다 보니까 무극성이더라.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합이 극성인지 분자 전체가 극성인지 뭐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거의 대부분 결합은 다 극성 공유결합이지. 극성 공유결합 아닌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이제 이런 정도는 니네가 나중에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F2, O2, N2. O2는 산소고 N2는 질소 기체잖아. 근데 얘네들이 이중결합도 있고 삼중결합도 이렇게 있죠. 어쨌든 이런 결합. 어때요? 어때요? 같은 놈들끼리 서로 결합한 거기 때문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근데 화학 반응에서는 대부분 이게 끊어지면서 다른 원소하고 결합하기 때문에 원소가 다르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결합이 거의 다 극성 공유결합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화학결합은 원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극성 공유결합이다. 그런데 분자 구조의 모양에 따라서 분자 자체가 극성일 수도 있고 무극성일 수도 있다. 무극성인 경우가 좀 얘가 적겠지. 거의 대부분 극성의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응용이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기본 틀은 요 정도 알아둬야 돼. 이게 공유결합이다. 이게 공유결합이다. 이 공유결합도 똑같이 그 공유결합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갖고 설명하는데 이온결합 에너지 그래프 하나 나오면 공유결합 에너지 그래프는 잘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니네 2학년 때 내신 때는 공유결합 파트만 시험 범위 들어가면 그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것까지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일단 여기까지 좀 필기를 합시다. 수고들 했어.